네, 이번에는 신호 보내기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학습 목표는 신호 보내기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신호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신호 보내기 유형을 이해하고 코딩까지 할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를 학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한 개념을 보면 신호 보내기는 뭐냐면 이 병렬 프로그래밍이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병렬 프로그래밍은 어떤 명령어들이 동시에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이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어떤 특정한 오브젝트가 중심이 돼서 그 오브젝트의 어떤 동작에 따라서 실행의 어떤 논리가 정해지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엔트리 같은 경우에도 그 오브젝트라는 객체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엄밀히 말하면 아닐 수도 있지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속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프로세스 간의 통신, 이 프로세스는 특정한 동작을 수행하는 그 자체의 어떤 절차적인 이 하나의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특정한 부분들 간에 서로 상호 뭔가를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신호 보내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호 보내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속성 탭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엔트리 화면을 보시면 이 속성 탭이 이렇게 있죠. 여기서 신호가 있고 신호를 추가해서 사용을 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호를 만들면 이 시작 블록에 있는 신호 관련 블록에 신호를 받았을 때 보내기, 보내고 기다리기,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블록에서, 자, 시작 이 블록 카테고리를 보시면은 신호 보내기가 있고요, 보내고 기다리기가 있고, 받았을 때 이 세 가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신호 보내기하고 보내고 기다리기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신호 보내기는 신호를 보낸 다음에 그 신호 보내기 블록 바로 아래에 어떤 블록이 있으면은 그걸 바로 실행을 합니다. 그 신호를 보내서 어디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뭔가 실행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거 상관없이 얘는 바로 다음에 있는 블록을 실행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렬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죠. 동시에 실행을 하니까. 근데 보내고 기다리기는 신호 보내기 블록을 실행을 하고, 이 신호를 받았을 때 블록들이 다 실행이 된 다음에, 그 실행이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신호 보내기 기다리기 아래쪽에 있는 블록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얘는 신호 보내기는 동시에 실행하는 거고, 보내고 기다리기는 보낸 것을 실행을 한 다음에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거를 실행하는, 이런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염두를 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기에서 사용하는 엔트리 블럭 보시죠. 자, 무슨 모양으로 바꾸기인데, 어떤 오브젝트에는 다양한 모양이 그 복수개가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한 모양으로 바꾸는 그런 명령이 되겠고요. 나중에 이 모양 바꾸기는 좀 더 자세하게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호 보내기, 아까 살펴봤죠. 신호를 보내고 여기서 선택한 신호, 만들었던 신호가 여러 개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선택한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다른 프로세스가 그걸 받겠죠. 그 신호를 보내면 이 신호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받아서 뭔가를 실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어떤 시점이 되는 블록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장면이라는 게 나오는데, 장면도 추후에 좀 자세히 배우게 될 텐데, 여기서 일단 개념 정도로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장면을 시작할 때 사용하는 블록이고, 특정한 장면이 시작이 되었을 때를 알려주는 그 시점이 되는 블록이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낚시꾼이 낚시를 하는 과정을 만들어 보는 것을 이 신호 보내기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시작하게 하면, 자, 낚시꾼이 기다렸다가, 자, 물고기다 해서 이게 낚싯대가 휘어지고 물고기 낚아 올리고, 예, 낚았다.
너무 빨라서 이거 붕어다는 아니고요. 자, 다시 보시면 예, 시작하기를 하면 기다렸다가 물고기다 하고 어영차에서 낚고 낚았다 해서 어깨를 둘러매는 네,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함께 코딩을 해보도록 하죠. 자, 새로 만들기로 들어가서 나가고 네. 자, 이제 새로 만들 상태로 바꿔준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필요한 오브젝트를 불러와야겠죠. 자, 오브젝트 하기 전에 일단 화면상에 있는 엔트리봇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자, 플러스를 눌러가지고 일단은 그 낚시라는 한번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죠.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예, 낚시왕 한 명이 이렇게 있네요.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배경으로는 폭포예요. 폭포를 검색하면 몇 가지 폭포가 나타나죠. 이 중에서 우리는 거대 폭포를 선택을 합니다. 자, 두 가지의 오브젝트와 배경 선택됐고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낚시왕이 이제 어디에 있냐면 바위 위에서 낚시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XY 좌표하고 크기를 바꾸도록 할게요. X 좌표를 113이라고 하고요. 자, 113으로 하고 자, Y 좌표는 마이너스 11로 해서 조금 더 위로 올리고 크기는 200으로 하겠습니다. 기존 크기 100에서 2배 정도 커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바위 위에서 이 낚시왕이 이렇게 이제 강에다가 낚싯대를 들이우는 이런 장면이 됐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신호가 일단 필요한데 아까 신호가 몇 개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동작을 보니까는 처음에 이 낚시왕이 찌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찌가 움직이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신호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낚싯대를 잡아 올렸어요. 그죠? 그런 걸 알려주기 위한 신호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뒤로 이렇게 딱 맸죠. 그래서 물고기를 낚았다는 거, 낚은 것을 완료했다는 그런 신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 전에 이 낚시왕의 이 오브젝트가 지금 하나가 있지만은 실제 모양은 여러 개이겠죠. 그래서 이 모양을 살펴보면은 이 모양 탭을 눌러서 살펴보시면 이렇게 4개의 모양이 한 오브젝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낚시왕이 있고 낚시왕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는 이렇게 낚싯대가 휘어지는 모양, 3은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모양, 4는 어깨에 둘러매는 모양. 이 4가지의 모양을 차례대로 나타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자,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속성 탭에서 필요한 신호를 추가를 해 보도록 하죠. 자, 3가지의 신호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이제 파악을 했는데, 첫 번째는 찌가 움직이냐, 그래서 찌 움직임 신호. 자, 엔터 쳐주고, 두 번째 신호, 낚싯대 잡아당기기라는 신호가 낚싯대 잡아당기기, 이런 신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물고기를 낚았기 때문에 물고기 낚음이라는 신호, 3가지, 세 번째 신호. 이렇게 3개의 신호를 일단 추가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블록으로 와서 코딩을 하죠. 자, 일단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실행 시작을 하고, 여기서 첫 번째 생김새에서 일단은 첫 번째는 시작하기 하면 낚시왕 1번 모양으로 일단 바꿔줍니다. 왜냐면 중간에 이 낚시왕의 모습이 다른 걸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하면 무조건 첫 번째 모양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2초를 기다렸다가 어떻게 되죠? 네, 찌 움직임 신호를 보내야겠죠. 일단 실행을 하면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자, 모양에서 우리가 첫 번째 거 선택을 해 놓읍시다. 이렇게 선택해 놓으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다시 블록으로 와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찌가 움직였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어디 있습니까? 시작에서 자, 신호 보내기 해서 어떤 신호? 찌 움직임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신호를 받아야겠죠. 찌 움직임 신호를 다른 프로세스가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양을 찌 움직임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모양에서
모양으로 바꾸기로 가서 낚시왕 두 번째로 바꿔주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뭔가 대사를 말을 했죠? 어떤 대사를 말을 했죠? 네, 물고기다 하고 이렇게 물고기다 하고 네,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흐름에서 2초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 신호를 보내야겠죠. 이 시작에서 신호 보내기를 해서, 자, 물고기 낚음이 아니라 이번에는 낚싯대를 잡아 당기는 신호를 보내서 그 다음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신호를 받아야겠죠. 자, 그럼 다음 동작은 이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이 코드하고 거의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코드 복사 앤드 붙여넣기 이 기능을 사용해서 좀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신호를 받습니까? 낚싯대 잡아 당기기 이 신호를 받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낚시왕 세 번째 모양으로 바꿔줘야 되고, 대사도 어영차 해서 낚싯대를 좀 들어 올리는 이러한 어떤 감탄사가 나와야 되겠고요. 느낌표도 넣어줄까요? 예, 느낌표 넣어주고 2초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물고기 낚음 신호를 보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같은 구조기 때문에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 물고기 낚음 신호를 받으면은 마지막 낚시왕 네 번째 모양으로 바꿔주고 대사를 낚았다 라고 해주고요. 2초를 기다리고 다시 신호를 이제 보낼 필요 없죠.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만약 반복을 하려면은 이 시작하기 버튼 대신에 뭐 다른 신호를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건 추후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얘를 실행을 하면 네, 물고기다 하고 띄워주고 어영차 들어올리고 낚았다 하고 끝나는, 자, 이런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 지금 잘 따라하고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바꿔보기입니다. 바꿔보기인데 얘는 뭐냐면은 두 번째 장면 2를 추가를 해서 빨간 물고기를 추가를 하고요. 오브젝트에서 두 번째 장면에다가, 그리고 오브젝트 속성을 이렇게 이제 조금 바꿔주고 뭐 거의 디폴트가 그대로죠. 그 다음에 이제 장면 2에서 장면이 시작되면은 빨간 물고기가 이렇게 붕어다라고 말을 해주고 다시 장면 1로 돌아가는 이러한 코딩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면 1에서는 어떻게 바꿔주냐면은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장면 1이 시작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로 시작을 해가지고 아까하고 뭐만 달라지냐면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를 이렇게만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했던 대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바꿔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장면 2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면 1 옆에 있는 플러스 단추를 클릭을 해서 그러면 장면 2가 추가가 되고요. 그래서 오브젝트 추가하기에서 빨간 물고기를 추가를 하죠. 자, 물고기로 이렇게 하고 뭐 빨간 물고기, 등푸른 물고기 여러 개 있는데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자, 빨간 물고기 추가를 하고 선택을 합니다. 자, 좌표는 그냥 그대로 두고 크기도 그대로 두고 방향과 이동 방향을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향, 이동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오브젝트를 본격적으로 학습을 할 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 장면 2가 시작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장면이 시작이 되었을 때, 여기서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로 하면 안 되고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이렇게 좀 해야지 이 장면이 시작과 동시에 뭔가가 실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생김새에서 자, 붕어다 라고 하는 말을 2초 동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초 후에 다시 장면 1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장면 1 시작하기로 하게 되면 원래의 장면, 첫 번째 장면인 1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럼 장면 1로 와서, 자, 이 장면 1에서는 이제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장면 1로 돌아와서 장면 시작하기 버튼을, 이건 아니고요.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장면 1로 돌아오면 이 부분에 걸리겠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프로그램 코드하고 거의 유사한데 신호 보내기를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로만 바꿔서 해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일단 얘를 장면 1로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에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장면 2에서 장면 1로 시작하기로 갔기 때문에 다시 장면 1이 시작이 되려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로 시작하면 안 되고, 하되 여기서 장면 1로 시작하기로 하게 되면 이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걸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면 1과 2가 순환하면서 실행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어쨌든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낚시 1 모양으로 바꾸고 2초를 기다리고 신호 보내기가 아니라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 찌 움직임, 신호 보내기는 없애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찌 움직임 신호를 받았을 때 똑같고 신호 보내기 대신에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 신호 이름을 낚싯대 잡아당기기 없애고, 자, 그 다음에 낚싯대 잡아당기 신호를 받았을 때 물고기 낚음 신호 보내기가 아니라 대신에 물고기 낚음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로 바꾸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물고기 낚음 신호를 받았을 때 여기서 그대로 가고 2초 기다린 다음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장면 2 시작하기로 하면 장면 2로 넘어가서 붕어다리 얘기하고 다시 장면 1로 시작해서 장면 1로 넘어온 다음에 계속해서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계속 순환되는 그런 모습으로 실행이 될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실행을 해보면 물고기다, 어용차, 낚았다 한 다음에 장면 1로 가서 붕어다 2초 하고 다시 장면 1로 가서 물고기다, 어용차, 계속해서 실행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장면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를 사용을 했는데 이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 대신에 그냥 신호 보내기로 바꿔도 이 실행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신호 보내기하고 보내기 다음에 별다른 블럭이 없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블럭이 있다라면 실행 결과가 달라지죠. 신호 보내기는 신호 보내는 동시에 아래쪽이 실행이 되는데 보내고 기다리기는 만약 보내고 기다리기를 사용한다면 보내가지고 여기서 이 신호를 받았을 때 얘를 실행을 하고 또 계속 걸리겠죠. 그래서 다 실행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다 끝나고 그 아래쪽에 뭔가 있을 때 여기서 뭐 생김새를 뭐 이렇게 안녕을 말한다거나 이런 거 붙여주면 다 신호 보내서 보낸 그 프로세스가 실행을 다 마치고 종료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이 다음에 있는 이 블럭을 실행을 한다라는 거, 그게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아래쪽에 아무런 명령이 없기 때문에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 신호 보내기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사용을 해도 결과는 동일하게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고 이 교재에는 새롭게 만들어 보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물고기를 잡을 때마다 잡은 물고기의 수를 이렇게 마리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롭게 만들어 보기인데 이 부분은 추후에 변수라는 것을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진행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호 보내기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쭉 한번 학습과 코딩을 해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 처리 부분인데요. 데이터를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떤 자료를 이렇게 처리를 받아서 하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변수라는 개념과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 대답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목표는 변수와 대답의 차이 알 수 있고요. 변수를 추가하고 변수에다 값을 설정을 하는 그런 코딩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목표가 되겠고요. 자, 주요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죠. 변수라는 게 뭐냐? 아마 중고등학교 때 이제 뭐 함수, 변수 이런 거 다 개념을 우리가 배웠을 텐데, x, y 보통 이런 거 변수라고 하죠. 어떤 값을 표현할 때 쓰는 것이죠. 표현할 때
심볼이나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보통 x, y 이런 기호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x 플러스 y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은 x와 y에 어떤 값이 들어갈지는 모르죠. 뭔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떤 값이 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것을 저장하는 공간이다. 저장하는 어떤 장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x, y를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변수는 코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변수가 없다면 좀 어떤 그 다이나믹한 동적인 프로그래밍을 짜기가 어려운데 변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값을 입력을 하고 입력값을 처리를 해가지고 값을 출력을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일 처리를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내에서 값이 달라질 때 그런 달라지는 값을 처리를 하려면 반드시 변수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뒤에 배우겠지만 변수를 조금 발전시킨, 확장시킨 개념이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때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서 대답은 뭐죠? 대답 앞에서 우리가 대답 숨기기 여기서 했었죠? 엔트리에서 묻고 대답을 기다리기 블럭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걸 사용하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엔트리의 기본 변수입니다. 이런 거를 내장 변수, 그러니까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변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내장 변수는 변수를 변경할 수가 없다. 변수의 명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변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엔트리에서 변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생성을 할 수 있죠. 자료 블럭이나 속성 탭 메뉴에서 변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 보시면 자료, 이 자료 부분에서 변수 만들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동으로 이제 속성으로 가죠. 그리고 바로 속성을 눌러서 가면은 변수 신호 리스트 함수에서 변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수 추가하기를 누름으로 인해서 변수를 만들 수가 있는데 변수의 이름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x라는 변수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어떤 오브젝트에 사용할 건지에 대한 범위를 정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프로그램 내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지금 이 하나의 오브젝트에서만 사용하려면 이 오브젝트 사용하면 현재 한 오브젝트 이 지금 그 지정된 오브젝트에서만 이 변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맞춰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오브젝트에 사용할 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 변수, 공유 변수, 실시간 변수 있는데 일반 변수는 이 작품 내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변수의 값은 처음부터 초기 값이 다시 설정이 됩니다. 근데 공유 변수나 실시간 변수를 사용을 하면은 이게 이제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값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을 하더라도 이 서버에 저장된 값을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값을 일정하게 보관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걸 우리가 전역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버나 서버에 저장을 해서 사용하는 어떤 글로벌 전역 변수라고 하고 어떤 한 프로그램 내에서만 사용하는 변수를 로컬 변수 또는 로컬 변수 또는 지역 변수 이렇게 표현도 해요. 실제 프로그래밍을 막 하게 되면 이 엔트리 같은 간단한 프로그램 말고 뭐 C라든가 어떤 파이썬, 델파이 이런 고급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변수의 영역, 범위를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와 같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눌러주면 변수가 만들어지죠. 여기 x라는 변수가 추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본값이 있어요. 기본값은 초기값인데 난 초기값을 10으로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10을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변수 x가 10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슬라이드로 할 수도 있는 슬라이드는 범위를 정할 수 있어요. 1부터 10까지 이렇게 10까지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얘를 보시면 이렇게 슬라이드처럼 실행을 해서 보면은 변수의 범위를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행하는 그 동안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변수의 값을 바꿔줄 수도 있고 슬라이드로 아니면 기본값을 보통 0으로 설정을 하게 되고요. 필요할 때 프로그래밍 내에서 기본값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말이 쭉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변수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건데 여기서 사용하는 블럭들을 보시면 앞에서 계속 사용했던 것들이고요.
예, 특별히 뭐 새롭게 다루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합치기는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해봤던 것이죠.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짜는지 봅시다. 이 정답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예, 어떤 퀴즈인데 사칙연산 퀴즈를 풀어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퀴즈 1은 5 더하기 5는 묻고 대답 기다려서 뭔가 입력을 해야겠죠. 답을. 그러면 이제 대답이라는 변수에 입력한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어쨌든 그래서 정답이라는 변수를 10으로 정해놔요. 이렇게 하면은 정답을 계속해서 바꿔줄 수 있겠죠. 정답이 변수이기 때문에 이 10 대신에 뭐 0을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퀴즈를 바꾸더라도 정답을 쉽게 다른 걸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변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뭔가 값을 계속해서 바꿔야 되는 경우에 좀 더 수월하게 바꾸기 위해서. 자, 그래서 만일 뭐뭐라면 대답, 그러니까 입력했던 값이죠. 그게 대답에 들어가고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게 같다면, 그러니까 대답이 10이라면 정답입니다를 말하고 아니면 오답입니다 해서 이렇게 정답은 무엇입니다를 합쳐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간단히 만들어 보죠. 새로 만들기로 들어가서요. 네.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코딩을 할 수 있는 블록 코딩 영역에 이 점이 찍혀 있습니다. 점을 없애는 방법은 쓰레기통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하면 이 점들이 없어진다. 팁으로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만약 이 블록들을 캡처하고 싶다면 우측 단추 클릭해서 이미지로 저장을 하게 되면 얘가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이미지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 보면은요. 자, 생김새에서 뭐뭐를 말하기. 그래서 사칙 연산을 뭐라고 쓰죠? 네. 자, 사칙 연산 퀴즈를 풀어 봅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묻고 대답 기다리기로 가야겠죠. 자, 움직임이 아니죠. 자, 묻고 대답 기다리기 자료에 있죠. 자료에서 퀴즈 1 해서 5 더하기 5는 묻고 대답 기다리죠. 그런 다음에 변수를 안 만들었네요. 속성에서 변수 추가하기 위해서 변수의 이름을 정답이라고 하고요. 모든 오브젝트 일반 변수를 사용을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성값은 0으로 그냥 두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블록에서 자료의 변수에 해당되는 블록이 새로 만들어지죠.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하기가 있죠. 정하기는 정답이라는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넣는 것이고, 더하기는 말 그대로 추가하는 거예요. 얘를 뭐 1로 하면은 1이 더해지고 그런 식으로. 자, 10으로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만일 뭐뭐라면 하고 아니면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참 조건 부분에 자, 판단으로 가서 뭐뭐하고 같다면 이라고 하고 어떻게 하죠? 네, 자료에서 대답이 있죠. 대답은 내장 함수죠. 내장 변수. 자, 대답은 이제 입력한 값이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하고 뭐하고 같다면 이 정답 값하고 같다면 정답이잖아요. 그래서 생김새에서 정답입니다 를 말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뭘 말을 하죠? 자, 뭘 말을 하냐면 글자를 합쳐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계산해서 합치기로 이렇게 가도록 하고, 그래서 오답입니다 하고 정답은 한 칸 떼어주고 스페이스로 한두 칸 떼어주고, 그 다음에 엔트리 이 부분에다 정답을 넣어줘야겠죠. 정답 값은 자료에 이 정답이라는 변수에 있으니까 정답 값을 합치면 정답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이 합쳐져서 오답입니다. 정답은 무엇? 이라고 할 수 있고, 만약 여기다가 존댓말로 입니다까지 만약 하고 싶으면 계산해서 한번 합치기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면 오답입니다. 정답은 뭐뭐 한 다음에 또 뒤에 합치기 부분에 입니다를 넣어주게 되면 뭐뭐입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 완성된 문장을 이렇게 넣어주면 이 문장을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실행을 해보면 퀴즈 1 5 플러스 5는 만약 오답입니다. 5를 넣어볼까요? 치면 오답입니다. 정답이 필요 나오죠. 예, 멈추게 되고 다시 실행을 하면 5 플러스 5는 10이다 라고 하면은 정답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조금 바꿔보는데 어떻게 바꾸죠? 예, 두 번째 퀴즈 5 플러스 5를 하고 정답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추가해 보는 거예요. 간단하죠? 똑같이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을 하는데 문제 바꿔주고 정답은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프로그램 와서 이 부분부터 코드 복사했는데 붙여넣기 하고 아래쪽에 넣어주고 퀴즈 2가 되겠죠. 그리고 5-5는 5 빼기 5는 정답을 0으로 정해집니다. 두 번째 퀴즈가 되겠고 나머지 코드 블럭은 똑같죠. 예. 시작을 하고 5 플러스 5는 다 틀려볼까요? 5다. 예. 그 다음에 퀴즈 5-5는 0이다. 그리고 정답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멈추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바꿔보기까지 해봤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만들어 볼 프로그래밍은 그 곱셈과 나눗셈을 묻도록 만들어 보는 건데 똑같죠. 덧셈과 뺄셈을 했으니까 뒤에다가 곱셈 나눗셈 해서 추가해서 문항을 퀴즈를 두 가지를 더 시즈 3, 4로 해가지고 추가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뭐 쉬운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가지고 조금 더 익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변수 만들기 사용법, 그 다음에 대답하고 함께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해봤습니다.